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퍼스트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요, 단거리 노선도 장거리 취향지도 이분과 함께라면 순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증권 조성우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자, 우리 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고지 드립니다. 02-2000번에 482번, 02-2000번에 482번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샵 2034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자, 부장님께 포트폴리오 점검 받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향후 증시 방향성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부장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나 전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체 없이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네, 제목 그대로 4월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대한 부담으로 여전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남은 절반의 4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뭐 잘 보내면 되는데. 아, 잘 보내면 되죠. 참 제목 정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어떤 특정한 이슈에 고착화되니까 사실 이게 그 제목 한 줄 짓는 게 사실 그 방송 준비하는 중에 가장 큰 시간을 써요. 근데 이 한 줄 짓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그 방송 작가님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정말로 그냥 4월의 절반이 지났다 이외에는 뭐 지금 시장에 어떠한 그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 특징적인 부분이 예, 별로 없죠. 부족하지 뭐 않나 그리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시장은 좀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4월에 지나간 절반을 좀 리뷰하고요. 이제 남은 4월에 이제 좀 키워드 한번 좀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 우리 또 이제 보유 종목 한번 점검하고, 또 오늘 또 일부 또 이제 종목 조정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월요일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코스피 차트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뭐 2,700 뭐 전후의 시나리오로 뭐 복귀한 것은 뭐 반가운데, 뭐 이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좁은 어떤 그냥 박스권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계속 좀 전개되는 이런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이제 뭐 긴축이든 아니면 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뭔가 이제 어떠한 식으로도 이제 좀 방향이 잡혀야지만 시장도 이제 위든 아래든 이제 또 방향을 잡을 거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건데요. 일단은 요걸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코스피 200도 한번 잠깐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4월의 절반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코스피 200이 지금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추세가 안 좋습니다. 여기 좀 이제 하단 쪽에 좀 내려와 있고, 코스피는 그래도 이제 좀 중간 쪽에 좀 올라오려는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4월에 코스피는 2% 정도 하락을 해서 현재까지, 그런데 코스피 200은 3%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형주 쪽이 더 부진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요 부진의 사실 뭐 원흉은 삼성전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삼성전자가 4월 내내 좀 부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군의 좀 하방 압력을 이제 좀 가중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수급을 보면 4월에 외국인은 코스피를 3조 1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대형주를 2조 6천억 정도 매도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도 5천억 정도 팔았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은 일단 4월에는 우리 시장에 전반적인 좀 매도를 보였다, 이렇게 좀 이제 추론할 수가 있겠고, 반면에 기관은 조금 스탠스가 다른 게요. 4월에 코스피를 1조 8천억을 매도했어요. 그런데 대형주를 2조 1천억을 매도했다. 뭔가 셈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추산해 보면 4월에 기관은 중소형주 쪽에서는 3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4월에 좀 종목장에 어떤 수급적인 영향을 분명히 좀 주었다, 좀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관은 좀 중소형주 쪽에서 좀 수익률 게임을 하는 상황이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서 인덱스 플레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4월의 절반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지수상의 어떤 데이터나 이 수급상의 통계가 지금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돼요. 이걸 또 볼게요. 코스피 대형주 차트를 한번 보면 뭐 여전히 뭐 그렇죠. 지수랑 뭐 크게 뭐 상관이 없는 자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코스피 중형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형주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추세가 좀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4월이 종목장이었다는 게 이제 이런 데서 확인이 되니까, 데이터가 확인시켜 주는 걸 우리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 주가를 움직이는 게 그때 어떤 심리가 반영되는 측면이 크고, 전 주식을 심리 게임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심리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중형주 쪽에서 지금 이제 양봉이 계속 이제 그려지면서 추세를 다시 살려가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소형주 가볼게요. 소형주는 완전히 뭐 지금 저 세상의 어떤 그런 시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4월의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이었는데 종목이 된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중소형주의 어떤 이런 추세가 지금 급격하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3월부터 지수에 대해서는 뭐 크게 기대를 안 한다. 다만 이제 종목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비벼볼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지금 고스란히 지금 시장의 데이터에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어떤 종목 전략에서도 지금 크게 빗나가지는 않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힌트를 찾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전체적으로 이 패턴은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뭐 완화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의 어떤 통화 그 정책 그 긴축의 강도를 높이는 기조가 이제 좀 약간 약화되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당분간은 이제 이 구조로 좀 이제 더 간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4월에 그 남은 절반은 역시 이제 그 종목 중심으로 좀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요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래서 지금 시장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좀 이제 그 어느 쪽에 좀 관심을 두면은 좀 이제 승률을 높일 수 있느냐 이제 그 메뉴를 한번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이 지금 큰 이제 메뉴 세 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요 이제 세 가지 메뉴에서 뭐 다 골라도 되고 아니면 뭐 하나만 골라도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이제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대전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 시가총액이나 여러 가지 좀 지수의 영향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쪽이 가장 좀 지수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제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그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됐죠. 해제되죠. 이제 밤새서 술 먹는다가 이제 2년 만에 되는 드디어. 네, 그런 시점이고 네.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 퍼스트 클래스 하면서 가장 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매일 아침에 뭐 여러분들을 이제 방송에서 좀 찾아뵙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좀 그 오프라인에서 한번 좀 여러분들을 좀 만나. 팬미팅이신가요? 뭐 아니요, 팬미팅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스터디나 뭐 강연회 같은 개념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그 전에 뭐 이렇게 치킨 이벤트도 하면서 뭐 치킨도 좀 드리고 했습니다만 제가 또 맥주를 못 드린 것도 너무 좀 죄송스럽고 해서. 이번에는 맥주와 함께. 예, 이번에는 그래서 뭐 좀 그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좀 뭐 만나 뵙고 뭐 좀 이제 뭐 맥주로 뭐 뒤풀이 하는 걸 좀 이제 그동안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거리두기가 이제 전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걸 고민해 볼게요. 뭐 유튜브 반응 보고 할게요. 유튜브에서 뭐 합시다 하면은 제가 좀 이제 흥이 나는 거고. 저희 지금 작가님, PD님 저 모두 함께 이렇게 가도 될까요? 아, 그렇죠. 땡큐죠. 아주 그럼. 모두 뭐 참석하겠습니다. 총출동하면 이야말로 좋은 거고. 네. 일단은 지금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쪽이 뭐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정도, 뭐 요 정도 이제 세 개의 메뉴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죠. 아니,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시장이 맞는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심플하게 그냥 정말 핵심만 딱 잡아서 여기만 예, 봐라. 여기만 네. 바라고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런 결론 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 있죠. 근데 심플하게 그냥 이런 정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장에 좀 대응하시면 좀 이제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부자님과 함께 스터디를 겸한 팬미팅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02-2000번에 482번, 02-2000번에 482번 혹은 문자 샵 2034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부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도 함께 점검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종목이 방향성이 나와줄 수 있을지까지도 함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련주에서 인플레이션과 자동차 그리고 리오프닝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개별 종목들 앞으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니 방송 시간 너무 짧다고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2000번에 482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번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포트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일에 정규 포트로 진입했었던 현대코퍼레이션이 장중에 6%를 넘게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산뜻하게 출발을 해줘서 저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일단 점검하고 올 때 일부 종목 조정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꼭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정규 포트죠.
일단 뭐 하이로 코리아가 최근에 이제 좀 눈부시게 약진을 해서 이제 지금 최근 이제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 지금 예, 이제 근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삼지전자는 요즘에 조금 얘가 조금 놀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지금 브레인즈 컴퍼니가 수익률을 좀 많이 좀 이제 지금 까먹은 상황인데, 요거 제가 이제 체크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편입했던 현대코퍼레이션도 장중에 좀 의미 있는 흐름이 있어서 요 두 가지 먼저 좀 점검해 드리고, 요거 점검 끝나고 다시 이제 단기 포트 보는 걸로 하시죠. 네. 자, 일단 그럼 현대코퍼레이션 먼저 해드릴게요. 요 현대코퍼레이션 차트인데, 자, 일단 최근에 이제 거래가 이제 상당히 지금 그 이제 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즘에 상사주가 좋아요. 장중에 6% 급등이 나왔는데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오전에 나온 게 아니라 점심 때 나왔어요. 점심 때. 그래서 점심 때 저도 이제 뭐야 하고 이제 하다 밥 먹다가 이제 조금 이걸 이제 이거 완전히 추적을 못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 그 지주회사 중에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뭐 얘도 이제 픽을 하려고 고민하다가 이제 얘는 유통업을 하는 거지 이제 정통적인 상사업이 아니라서 그 지주회사라서 편입 이제 그 홀딩스가 아닌 이제 코퍼레이션은 픽을 했습니다만, 얘가 장중에 이제 어제 그 20% 정도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끌려가는 모습이었죠. 이거 보세요. 그죠? 점심 때 얘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현대코퍼레이션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을 보실 때 사실 저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과 함께 이제 보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일단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도 이제 움직이니까 이제 이쪽과도 좀 동조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이렇게 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전광판 이제 관심 종목에 올려놨다면,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도 이제 같이 이제 붙여가지고 동시에 보시면은 좀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다음 브레인즈 컴퍼니 한번 볼게요. 저 잘 나가다가 최근에 약간 이제 좀 수익률을 좀 까먹는 이런 상황인데, 요건 이슈가 있었어요. 오버행 이슈가 뭐냐면 스톡옵션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좀 수급적인 불균형이 좀 초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4월 14일 날 상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오버행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오버행 이슈가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이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한 거잖아요. 3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22,500원 유지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근로복지공단의 뭐 또 솔루션을 뭐 또 이제 수주하는 등의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흔들렸지만 일시적인 이제 수급 불균형이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포트로 가보시죠. 단기 포트는 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자동차 리오프닝에서 자동차주를 뭐 대거 포진했지만 여기서 미세 조정은 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단기 포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자동차 트리오가 최근에 뭐 살짝 뭐 이제 이 좀 부진한 흐름이죠. 아쉽습니다. 예, 하지만 뭐 아쉬울 건 없어요. 뭐 저는 이제 자동차 쪽은 이러다가도 이제 뭐 하루 이틀 단기 종목이야 뭐 하루 이틀 뭐 또 이제 이 거래량 또 이제 터지면서 또 솟구치는 거 그런 거 이제 뭐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정규 포트와 달리 단기 포트 우리가 좀 가볍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뭐 소고기 한번 뭐 먹고 안 먹고에 뭐 그런 거니까 뭐 크게 부담은 없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자동차 트리오 중에서 제가 한 종목을 편출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또 한 종목, 두 종목이 나갈 겁니다. 그거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금양을 편출할 거예요. 왜 편출하냐면 네. 일단 미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게 4월 초에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돼서 일단 장중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어쨌건 다시 이제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레벨을 버텨주지 못하고 좀 약간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단기 포트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갈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낼름 버리는 게 또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장중에 목표가에 근접했기 때문에 절반 수익실을 했기 때문에 뭐 이 가격에서 편출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손해보고 파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 꼭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편입했지만 이 솔리드 그러니까 5G가 되는 듯 싶다가 식어요. 왜 식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최근의 수급은 인플레이션 자동차 리오프닝 쪽에 지금 강하게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쪽으로 좀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책주가 많이 이제 식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원전주나 이제 뭐 부동산 관련주, 뭐 건설 건자재주가 최근에 탄력이 많이 둔화된 것도 이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제목을 갖고 있는
그런 섹터의 수급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제 단기 포트에서는 좀 미세 조정을 위해서 금양과 솔리드를 이제 편출했고요. 또 이렇게 편출했기 때문에 또 가벼워졌으니 또 새로운 종목을 또 이렇게 또 가지고 올 수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뭐 시장 전반 하고요. 우리 편입 종목 한번 점검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편입 종목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개별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 편출해야 할지 혹은 어떤 종목을 좀 담아봐야 할지까지도 방향성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균형할 때는요.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저희 조성호 부장님 포트폴리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02-2000번에 482번, 02-2000번에 482번, 문자는 샵 2034번이니까요. 자, 종목도 받고 시장 방향성도 알아가고 또 스터디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장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